이게 이제 경호처 권한을 누가 봐도 뭐 경호처 네. 권한이 강화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곧 대통령의 권력이 강화된다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네. 우려도 하고 있는데 자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다 군 경찰에 대해서 네. 이것은 이제 시행령으로 저기 했는데 이걸 우선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번 총체적인 말씀을 해주신다면.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뭐 언론 보도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과 상위법, 시행령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위임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행을 시행령에 따라서 행하게끔 돼 있고, 그 위에 이제 상위법이 이제 국군조직법이라든지 대통령 경호법이 있을 수 있고요. 헌법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민주주의 국가 하에서 어떤 헌법과 상위법을 위배하는 시행령은 사실상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이건 뭐 공통된 전문가들의 의견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관점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군이 경호처장의 명령에 군이라는 존재가 외부 위협의 어떤 총뿌리를 겨누는, 밖으로 총뿌리를 겨누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사회적 혼란, 그 다음에 정치적 위기라고 판단했을 때 총뿌리가 내부 불안정 사태를 경호라는 명분으로 군의 총뿌리가 내부로 들어올 수도 있다. 그거에 대해서 국방부가 반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거죠. 시행령이 이게 입법 배고된 게 시행이 되면. 그런 문제점,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고요. 어느 국가에서도 이런 시행령은 존재하지 않죠. 단 유일하게 이제 북한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북한이 이제 북한의 어떤 독재 국가를 유지하는 수단이 두 가지 축이 있잖아요. 기구가 있잖아요. 하나는 총정치국, 우리의 기무부대, 기무사, 안보지원사, 그다음에 이제 방첩사령부로 다시 복원하는 방첩사령부 역할을 하는 총정치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질적으로 대통령실 경호처 역할을 하는 호위사가 있거든요. 호위사 같은 경우도 이제 법적으로 호위사령부, 북한 호위사령부도 법적으로 인민무력성, 우리의 국방부 소속이지만 법적으로 국무위원회, 즉 대통령실의 지시를 지휘 감독을 받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었는데 이제 또 하나가 추가되는 거죠. 만일 시행된다면.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독재, 권위의 유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야, 이거 참. 그 북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진짜 확 실감이 드는데. 예. 이것도 우리가 뭐 장차 통일을 염두에 두고 예. 양쪽이 뭐 좀 그런 비슷한 체제를 갖추려고 하는 걸까요? 왜 이런 일을 글쎄요, 할까요? 이게 참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요. 민주주의가 상당히 위기를 맞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것도 김용현 처장의 어떤 개인적인 야욕과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적 불신, 이게 지표로 이어지고 있고 격화되고 있잖아요. 이게 두 요인이 아주 교묘하게 결합을 하면서 경호처 시행령 개정으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김용현 경호처장 말씀을 하셨는데, 예. 김용현 경호처장과 지금 국방부 장관하고 관계가 육사 두 기수 선후배. 경호처장이 선배죠? 예, 경호처 2년 선배고요. 예. 이종섭 장관이 이제 장관에 내정됐을 때 추천인이 김용현 현재 경호처장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죠. 예. 그러면 경호처장 말에 지금 국방부 장관이 감히 좀 토를 달기가 곤란한 예. 지금 역학관계상 예. 그렇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럼 그게 이번에 국방부에서 처음에는 뭔가 좀 반대하는 듯한 그런 반대했다 자기네가 예.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예. 말을 슬쩍 바꿨잖아요. 예. 그게 그것도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면 국방부는 애초에 저는 반대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경찰은 명확히 반대를 했죠. 상위법이라든지 헌법을 내세워서 경찰은 법적 근거에 따라서 지금 그 이임 입법에 어떤 위법성이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던 거고요. 국방부는 이제 현장 지휘할 수 있다라는 모호한 문구를 넣자, 지휘 감독 대신에.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든 게 뭐 테러라든지 뭐 참사가 났을 때 뭐 그 현장 그 대책위가 구성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현장 지휘한다.
뭐 이런 근거를 들었는데 군에서 사용하는 지휘와 그다음에 군 외 기관에서 사용하는 지휘는 엄연히 다르죠. 군에서 사용하는 개념의 지휘라는 거는 명확하게 상하 관계, 그러니까 지휘 관계가 위계 개선상에 물려 있는 거고요. 밖에는 협조 관계 속에서 좀 더 전문성 있는 사람이 혹은 그 자리를 맡고 있는 보직 자체를 이제 현장 지휘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현장 지휘할 수 있다라고 국방부에서 그 입법안에 대한 검토해서 이제 경호처로 검토 의견을 올렸던 거고요. 그거는 반대로 보면 안 되고 이종섭 장관도 우길기가 뭐 지금 뭐 저 자위함기 그러니까 우길기도 이제 일본 함정에 다는 우길기랑 과거에 우리 저 제국주의 군국주의 상징 우길기랑 다르다라는 표현을 경솔하게 했던 것도 그렇고 이번 건도 그렇고 상당히 그 언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경솔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한 나라의 국방을 이끄는 국방장관이라는 거를 좀 망각하는 경솔한 행태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도 보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경호처의 눈치를 보는 의견을 경호처에다 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 경호처가 군보다 위로 올라가는 이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언론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박정희 시대 말기 그 차지철 경호실이 생각나잖아요. 심지어 그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앙정보부 위에 올라탔었잖아요. 경호처가. 그렇죠. 지금 이번에 시행령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경호처가 이제 대통령 빼고는 최고의 어떤 권력기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경찰과 군을 일단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게 이제 외부의 어떤 침략에 의한 위기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국내적인 불안정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위기들이 발생할 텐데요. 그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결국은 대통령의 안위와도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경호처에서 판단을 한다면 군경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사태가 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유사시 그죠? 지금 이제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지금 집회 인원이 지금 점점 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군이 나서서 그 진압을 할 수도 있는 시위가 격화되거나 뭐 인원이 걷잡을 없이 늘어나서 대통령의 안위가 걱정된다.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충분히 대통령실에서 그런 판단을 내린다면 군이 동원될 근거,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개연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지금 현재도 청와대에 있을 때 예를 든다면 청와대에 있을 때 군경 그다음에 경호처 인력이 합해서 한 5천 명 정도 됐거든요. 언론에는 3천 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국방부에서 지원하는 게 뭐 나무 위키만 들어가도 아실 수 있지만 국방부에서 이제 그 경호 경비를 담당하는 게 대통령실 경호 경비를 담당하는 게 1경비단, 55경비단, 그다음에 국군 지휘통신사령부, 그다음에 이제 군사경찰, 경호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천여 명 가량이 지원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에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청와대를 이전하면서 그 인력은 더 늘어날 거고요. 6개월 만에 지금 윤석열 퇴진 집회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지금 대통령실 목전까지 와 있단 말이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낄 거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경호 조직의 어떤 명령의 단순화 이게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충분히 경호처 경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